113 부동산 대책과 8.25 대책 후속 조치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과열됐던 분양시장이 차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 초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전국 HBSI 전망치가 43.9포인트로 전월 73.2포인트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규제 강화 대책과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관리지역 예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6건의 예비심사를 접수했으며 이 중 30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주택 도시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대한 투자 수주 사업 설명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과열됐던 분양권 전매 시장이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전국 82,744가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인포 리서치에 따르면 당장 내년 초 프리미엄 하락은 어렵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리면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심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단지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HBSI 전망치가 43.9포인트로 전월 73.2포인트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대책이 발표되는 데 이어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HBSI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고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은 HBSI가 기준선을 상회하며 전국의 주택사업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11월 이후 크게 밑돌면서 주택사업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분간은 시장의 관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인 미분양 관리지역 예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 전 단계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기준은 입지성과 지역 수요, 거래 활성화 및 사업 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10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가 접수됐으며 이 중 30건이 예비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주택도시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대한 투자 수주 사업 설명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와 LH가 한국형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리비아 투자 여건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번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 사업 설명회를 통해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와 같은 중남미 국가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폭넓은 교류와 더불어 향후 중남미 건설 산업 진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계절적인 비수기, 복잡한 시국 상황 등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박인호 해설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된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단순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그 변수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도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이제 2%대 뭐 그 주체에 따라서 좀 2.8%, 2.6%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대 저성장률을 이제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성장률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경제 성장률은 결국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변수죠. 미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호 정책으로 인한 수로 이제 수출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수출 둔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사드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이제 지금 이제 감소하는 현상과 또 한편 여러 가지 한국 제품의 수출에 그 규제를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두고 있죠. 그러한 것이 또 그 경제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금리가 같이 따라 인상을 한다라면 가계 부채의 큰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최근 또 이슈가 되는 그 탄핵 절차 이러한 것들이 국정 공백에 따라서 시장이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당분간 계속될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한 그 거시적인 변수 외에도 당장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미분양과 미입주. 미분양의 통계가 그렇게 많은 그 미분양의 그 증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입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2018년도에 그 미입주 물량이 더욱 늘어나는 아닙니다. 그 입주 물량이 더욱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입주의 그 가능성이 물량이 늘어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수요 공급에 그 있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이제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문제로 가장 크게 꼽아주신 부분이 미분양과 미입주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국외 문제로는 트럼프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강남권 재건축 문제인데요. 내년에도 강남권 재건축이 올해처럼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11월 3일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 지역에 강남 3구에 대해서 규제를 이제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 직접적으로 청약 시장에 그 타격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청약 열기가 이제 꺾이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 현상을 좀 우선 한번 살펴보면서 재건축과 관련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울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 강남 3구죠. 그 가격 상승 폭이 이제 최근 이제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약 열기가 이제 식으면서 과연 이제 강남의 그 재건축이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 그 시장을 끌어가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큰 그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당분간은 시장을 이제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와 여러 가지 청약 제도의 그 제한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많이 위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말고는 별다르게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서울의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제 11월 이후 이제 5주째 하락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도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을 통상 이제 1차 원동력, 2차 원동력 이러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거래량을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크게 지금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는데 각종 불안 요소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재 주택 시장 미분양과 미입주 사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미분양과 관련한 통계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미분양호는 이제 전월 대비 4.9% 감소한.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이제 11월 말 이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반면에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은 1.3% 141호가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은 아직은 뭐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11월, 12월 앞으로의 그 미분양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현재 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상당히 좀 제한을 받다 보면은 실제 입주가 늦춰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고 실제 또 이제 그러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팔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시장의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된다든지 아파트가 처분이 안 된다든지 하면은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B 부동산이 이번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내놨습니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는데요. 그만큼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겠죠. 위원님께서는 내년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뭐 폭락이라기보다는 좀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고, 조금 가격이 좀 약간 보합 내지 약간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가격 하락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쟁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가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113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침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러한 규제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욱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에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국내 경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분양 미입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공급 과잉의 문제,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쟁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가격 하락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와 반면에 이제 그러한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인구 성장률은 이제 감소하고 있지만은 2035년까지 가구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가 계속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택 수요가 그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고령 인구의 주택 구입 수요가 그렇게 감소하지 않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1년 60세 이상 인구 중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7만 명인데 작년에는 이제 1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들도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러한 통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과 이제 비교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 인구가 이제 2016년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1999년부터 이제 감소했는데, 그래서 우리 상황과 좀 비교해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2037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 부분은 조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예측 정확성에 대한 것은 한번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제활동이 이제 당분간은 지속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40가구일 때 이게 완전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이제 476가구이기 때문에 이미 기준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국은 38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공급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내년에 입주 대란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의 그 어떤 흡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은 이제 우리가 더욱 특히 이제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심리적 시장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심리적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에 크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113 대책 등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추세인데 일시적인 단순 심리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 심리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이제 앞에서 조금 다 말씀 못 드린 조금 전망 지수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가격과 관련하고 이제 그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한 그 KB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8개월 만에 전망 지수라고 그러죠. 아파트 가격 변화의 예상치인데 이것은 그 현업에 계신 공인중개사들이 3개월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달이 그 점수로 따지면 이제 그 숫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113이라고 했을 때 3개월 후는 96.7, 100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89.8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8개월 연속 전망치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망 지수가 100 이하로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망하는 것이 이제 100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이 앞으로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한다라는 부분과 그러한 것이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124.5에서 29포인트가 하락한 95.5고 수도권은 97.2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98.1.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서울이 그 전망 지수가 좀 더욱 낮게 나는 그런 통계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매수 우위 지수다라고 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러한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매수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통계를 볼 수 있는데 10월에 124.8에서 그리고 11월에는 80.7로 하락을 하는 그래서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미국 대선, 내수 경제 침체 뭐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이제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관망세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 가격과 관련한 부분도 좀 보면은 전국 기준 지난달 이제 112.2에서 10.5포인트 한 101.7, 서울의 경우에는 99.1, 그리고 수도권은 101.2,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도시에서 103. 그래서 전세 가격 전망 지수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보다는 뭐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제 100 이상이고 서울도 거의 근접한 100에 근접한 99.1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매 가격 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4구, 이른바 강남, 서초, 송파, 강동부터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실종돼서 거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으로 볼 때 113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3 대책에 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그동안 한 2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113 대책이 바로 직접적인, 우선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청약 시장에 대해서 과열을 이제 좀 잠재웠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시장 과열과 관련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 우선 전매 제한과 청약 여건이 이제 강화된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금리 상승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대내 정치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4년간 규제 완화가 이어져서 그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113 대책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강한 규제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이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113 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기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과잉의 우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한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국내적으로 경제 요인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현재 좀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그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재건축 청약 시장 뭐 활성화가 쉽게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네요. 뭐 그렇게 견인은 하겠지만은 그동안에 견인했던 그러한 정도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강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 악화를 좀 경계해야 되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악화 요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악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피로감도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피로감을 어떻게 좀 줄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피로감이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것이 1억에서 2억 원가량 호가가 이제 하락하지만은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관망세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러한 관망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망세를 유지하다가도 다시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한편 그 시장이 또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뭐 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본다라면은 관망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에 실시한 2016년도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426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61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자 중에는 40대가 23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는 68세, 최연소 합격자는 31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자격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합격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와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